대치동에서도 저학년 때 아이들이 가는 학원과 고학년 때 가는 영어 학원은 이름부터 싹 달라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제게 나눠주셨던 문의 중 가장 빈번했던 것이 바로 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헤더쌤입니다. 지난번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 친구들의 교육 고민 영상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고학년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와 고민이 또 달라지는 것이 고학년 시기인데요. 저학년 때 영어 4대 영역, 스피킹, 라이팅, 리딩, 리스닝을 골고루 익히는 중점적인 교육을 했다면요. 고학년 때는 오히려 이원화되는 것 같았어요. 대치동에서도 저학년 때 아이들이 가는 학원과 고학년 때 가는 영어 학원은 이름부터 싹 달라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제게 나눠주셨던 문의 중 가장 빈번했던 것이 바로 이 문법 파트입니다. 쌓아놓은 실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토플로 가느냐, 아니면 한국식 내신 수업으로 방향을 트느냐, 크게는 이렇게 두 줄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학원들도 달라지는 거고요. 두 가지를 다 하는 절충 형식 학원도 생기게 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내신과 수행평가를 신경 쓰게 되면서 문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문법이 어렵다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생소한 것이 큽니다. 초등 때 문법을 공부하면서 사실 이름을 붙여가면서 문법 공부를 하진 않거든요. 시제 정도의 tense, 현재, present, 과거, past, 미래, future tense 이렇게 배웠다면요. 중등, 고등의 문법은 한자어가 많아지죠. 투부정사, 동명사 등등 이런 명칭 자체가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이기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초등 고학년, 중등 문법 파트 집에서도 잘 코칭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해서 문법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도 정해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일 우선적으로는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다면 문제를 아무리 풀려도 계속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 개념은 정확하게 배웠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많이 풉니다. 보통은 문법책 학원에서도 그렇고 과외를 해도 그렇고 한 권 가지고 나갑니다. 문법이 커버하는 양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권을 다 나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게 되죠. 책 한 권을 다 나가면 앞 내용은 아이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한 권은 개념서, 다른 한 권은 문제만 많은 문제집으로 복습용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려요. 개념서는 시중에 나온 문법서들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권 쓰시고요.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 굳이 추천드리자면 능률사의 Grammar Insight, Grammar Zone 등이 있는데요. 그 외에 훌륭한 문법서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습용 문제로는요. 중학 영문법 3,800제 이 문제집 시리즈 있습니다. 제목처럼 문제가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딱 복습용으로 쓰기 너무 좋습니다. 진도 나가고 복습까지 해서 아이들이 미리 배운 것과 문제 풀면서 응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습득할 수 있도록 문제를 여러 가지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명 배운 거지만 틀리는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틀린 것은 복습하면서 오답을 또 정리해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법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까지 익혀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작문해보기입니다. 문제를 풀어도 감으로 푸는 친구들 있습니다. 이 친구들 특징을 보면요. 소리를 다 내어서 읽어보고 이건 부자연스러운데 하면서 답을 고르는데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서 이제 문법, 어법 문제가 나올 때 그렇게 하다가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느낌상으로 풀기에는 오답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문장 작문하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백지 안에서도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배운 문법을 적용해서 써볼 수 있는지, 아이가 실제로 이해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아이들 코칭하는 모든 영상에서 메타인지를 강조하거든요.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정말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인지 능력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모든 공부 방법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이렇게 종이 한 장에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
문장 과거형 써보기, 미래형 써보기,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을 배웠다면 그 용법에 따라 문장을 여러 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써보는 거예요. 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배움은 누군가를 가르쳐 보는 것이라는 말이요.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문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알 때 이 작문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배운 개념에 대한 문장 만드는 연습 1단계 이후에 해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말 그대로 통달해 보면 문법이 더 이상 넘어야 할 산, 부담스러운 영어 영역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기입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4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슬슬 문법 공부해야 하지 않나? 라고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간혹 보입니다. 5학년이 되면 이제 진짜 해야 하지 않아? 라고 걱정하시죠. 문법이라는 것이 개념인데 개념은 외우는 것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해하는 머리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충분히 다양한 영어 문장을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원서 읽기로 커버가 되겠죠. 영어의 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감이 있는 상태에서 원리를 깨우치면 절대 잊지 않는 영어가 됩니다. 그 후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영문법을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꼭 5학년 때는 문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학원 문법 특강을 방학 때마다 들었지만 사실 뭘 배웠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주변에 들려오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어 교육을 고민하시는 학부모님께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